교수님은요? 너무 빨리 왔죠 저희가. 연말이고 해서. 아니 뭐 이런 걸 눈으로 오시기 민망하면 제가 쓰는 설렁 조크가 있는데 자가 키고 오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얼마나 나쁘면 IQ가 두 자리가 안 되길래 원빈, 현빈이 몇천 명씩 데려가거든? 그러면 너하고 나한텐 차례가 안 와. 안녕하세요. 진화생물학자 최대천입니다. 현재 소속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시고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열혈 활동 중인 내공을 하십니다. 이거 무슨 벌레인가요? 사진이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속동구리입니다. 지존 되기 일보 직전에 가수 이명웅 씨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명웅, 최영웅 그래서 거기서 끝내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IQ가 두 자리다 이런 파격적인 발언으로 또 이목을 확 끌어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뭐 정치, 사회, 교육 같은 그 다방면에서 이런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채널로도 좀 거듭나고 계신데 아이템 성격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구독자 수가 안 느는 거 장동선 박사라고 뇌과학자가 있던데 선생님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지한 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갑자기 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인간이냐? 네, 그게 동물 사회거든요.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교수님? 제가 제일 많이 보내는 카톡 메시지가 뭔 일이다요? 물음표. 좀 생각하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서 요새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밈이 있어요. 여기 이에로 사이다 고양이라고. 오, 네. 이 고양이랑 교수님이 좀 닮았다는 에, 진짜요? 제보가 제보가 저랑 어떻게 닮아요? 말도 안 돼. 이 진짜? 인싸들은 다 하는 MBTI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이상적인 사회운동가? 뭐 그런.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뭐 이런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걸로. 그러면 ENFJ. ENFJ. 아 네. 초간단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은 교수님께서 혼자 여행을 가기로 해서 숙소를 잡았어요. 네. 근데 숙소를 어떤 숙소를 잡으실까요? 1번 사람들과 함께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2번 나 혼자만의 공간인 호텔, 1번. 1번 네. 게스트하우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누군가 길을 물어봐요 교수님한테. 1번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못 찾아가실 것 같은데 가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좀 같이 가드리겠다고. 교수님의 어떤 친한 분이 교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우울해서 염색했어 라고 하면 교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신다. 아마 뭐 그건 무슨 색으로 했는데 그렇게 물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교수님은 여행을 갈 때 일정과 계획을 세부적으로 거진 다 짜두고 가는 편이다. 2번 즉흥 여행이 좋아. 여행지에서 순간순간 느낌에 따라서 여행한다. 2번. 2번이요. 근데 이건 꼭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모험적이라는 것보다는 계획 잘 안 해서 아내한테 맨날 혼나고 같이 여행 다녀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양지 네. 부탁드립니다. 뭐 그 유튜브에서 또 대중들의 눈길을 확 이끈 게 출생률 관련된 발언이시잖아요. 근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발언 이후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제가 16년 전에 냈는데요. 우리나라 2005년 출생률이 1.08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1.1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08 이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2006년부터 언론이 이제 막 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이거 장난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책을 낸 건데 마치 예언한 것처럼 이제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자연의 이런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생태의 기본이 개체군 변동이거든요. 인구 변동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심각해지는데? 그때 제가 이미 설명을, 저야 진화생물학자니까 그걸 진화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처음에는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십몇 년 후에 제가 그 얘기를 또 했는데 이번엔 상당히 먹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루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컸거든요. 부엌에 발 디뎠다가 아버지한테 2시간 무릎 꿇고 교육받은 아이예요. 제가 사내 자식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자연계에는 그냥 암컷이더라고요. 수컷은 아무 발언권이 없어요. 그냥 수컷은 암컷이 번식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으면 존재감이 있는 거고, 처녀 생식을 할 수 있는 종이면 수컷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데는 수컷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거를 자연에서 계속 관찰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이상한 거구나.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 이런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준말을 별로 안 쓰던 시절이라서 제가 여혐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제 여혐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도 제가 그쪽에서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사실은 남성들이 붙들고 있던 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서 남성이 휘두르는 사회를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손을 놓으면 추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정중앙에서 남녀 평등에서 딱 멈출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남자들이 이제 생각하면 억울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불평을 이제 남성들이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제가 십몇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 들어맞고 있는 거죠. 결혼 9년 만인가? 미국에서 주변에 아무 도움 없이 그 아이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모든 걸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냥 아이 키우는 그 과정에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근데 어떤 날은 애를 봐줘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나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법 여러 번 여기 수건 걸고 제 아이 이렇게 안고 수업도 했어요. 이렇게 안고 조금 수업하다 보면 이러면 자요. 그럼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미국 아이들은 그 제가 저쪽에 밀어 놓으려 그러면 여기다 놓으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봐주면서 수업한다고. 그래서 아이들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저는 이제 수업하고 그런 생각을 약간은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저 구석에다 앉혀놓고 게임기 소리 죽이고 소리 나게 하면 안 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아빠 수업 끝나면 그때 이제 집에 가자. 한두 번밖에 안 했을 텐데 야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마누라도 없냐 뭐 그런 걸 그 강의 평가에 써놨는데 진짜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걱정하는 건 남녀 갈등보다 연령, 세대 갈등을 전 더 걱정하거든요. 소득이 없어지는 이제 시점을 넘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노동인구가 젊은 세대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왜 공짜로 타?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은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갈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런데 남성 전체와 여성 전체를 놓고 보면 남자가 반겨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요즘 주 4일제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십몇 년 전에 주 3일제를 주장한 사람인데 남편이 3일 일하고 아내가 3일 일하고 그 부부로 치면 5, 6일 일하는 건데 우리 남자들도요
아침에 아내 도시락도 싸주고 애들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야 모이자. 그럼 우리들도 카페에 모여서 수다 떨고. 제 생각에 지금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내 직장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하면 그게 내 아내의 직장이고 내 딸의 직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녀가 모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주 3일제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 시대가 온다, 여권이 신장된다 하는 거는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시대가 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책을 여러 해 전에 썼거든요.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이 survival of the fittest라 그래갖고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인 게요. the fittest 하니까 최상급을 써버려가지고 마치 우리 사회는 1등이 아니면 다 망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을 다들 갖고 있는데 금메달이 아니면 메달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절대로 자연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1등만 한 마리 남겨놓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손잡은 자들이 미처 손도 안 잡고 혼자 까부는 놈들한테 그저 이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데 예를 들면 몇이서 같이 힘을 해갖고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남자 잘 들여다보니까 자연이 그런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최근에 저희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